혹시 밥 먹고 나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리신가요? 커피를 마셔도 졸리고 회의 시간에 눈이 감기고 주말에는 밥 먹고 소파에 누웠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밥 먹으면 졸린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도 있어요. 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식곤증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혈당 스파이크는 비만, 지방간, 당뇨병은 물론이고 집중력 저하와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당뇨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우리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가 왜 위험한지, 어떤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혈당을 가장 쉽게 잡는 방법까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 방법은 비용도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것도 안 할 거면 혈당 관리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작년에 피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6.1%가 나왔어요. 아직 당뇨는 다행히 아니었지만 정상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최근 1년 동안 체중도 10kg 정도 늘어 있었고 가끔 손발이 저릿저릿한 느낌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솔직히 겁도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사 조절과 운동을 시작했고 마운자로 치료도 병행했어요. 현재는 약 9kg 정도 감량한 상태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예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있었어요.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밥을 과하게 먹은 날이면 머리가 멍해지고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어요. 점심 먹고 나면 눈이 감기고 집중도 안 됐어요. 그때는 그냥 식곤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된 증상이었던 거예요. 밥 먹고 졸린 건 원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밥 먹고 업무가 안 될 정도 졸린다든지 회의 시간에 집중이 안 된다든지 운전 중에도 눈이 감긴다든지 이 정도라면 단순한 식곤증으로만 보기 어려워요. 실제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흔히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심한 졸음이에요. 두 번째는 금방 찾아오는 허기고요. 분명 밥을 먹었는데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뭔가 먹고 싶어지죠. 세 번째는 짜증이나 예민함이에요. 괜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건강검진에서 정상혈당 나왔는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는 건강검진에서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공보혈당은 정상인데 후혈당만 크게 출렁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도 같이 봐야 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문제는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경우예요. 우리 몸은 급하게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 분비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져요. 실제 저혈당이 아니더라도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졸음, 허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비만,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뇨도 아닌데 벌써부터 관리해야 되나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당뇨가 생기기 전이 가장 중요해요. 당화혈색소가 조금씩 올라가고 복부 비만이 생기고 지방간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는 과정이 수년 동안 진행된 뒤에야 당뇨라는 진단명이 붙는 겁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관리할 때 중요한 것은 혈당을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고요. 급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식사를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같은 단 음료, 달달한 믹스커피, 빵이나 케이크, 도넛, 떡,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다 자주 드시고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특히 흰 쌀밥, 빵, 라면, 우동,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위험한데요. 정제 탄수화물은 원래 곡물에 들어있던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된 상태예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한 번에 들어오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반대로 현미, 잡곡, 채소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또 라면에 밥까지 먹는다든지 짜장면 먹고 탕수육까지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겹쳐 먹는 식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 쉬워요. 그리고 아침을 굶고 점심에 폭식하거나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에 몰아서 먹는 습관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사실 이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무엇부터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부분은 배가 고프면 밥부터 먹죠. 그런데 가능하면 채소나 나물 같은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드셔보세요. 같은 식사인데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예요. 세 번째는 식후 걷기예요. 아마 지금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운동이 좋은 건 아는데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헬스장 가서 운동복 갈아입고 1시간 운동하라는 뻔한 이야기면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밥 먹고 10분만 걸어도 돼요. 꼭 운동복을 입고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회사 건물 한 바퀴, 집 주변 한 바퀴, 주차장 한 바퀴, 그 정도면 충분해요. 실제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후 바로 움직이는 사람은 혈당 상승폭이 훨씬 적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바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혈관 속에 남아있는 당을 근육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도 덜 오르고 인슐린 부담도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집은 다 당뇨인데 당뇨는 유전 아닌가요? 네, 유전은 분명 영향을 줘요. 저 역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물론 유전이 있으면 더 쉽게 당뇨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전은 가능성일 뿐이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관리한 사람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 역시 당활색소 6.1을 보고 겁이 났지만 그 이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체중을 줄이면서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혈당은 숫자보다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식후 졸음, 금방 찾아오는 허기, 이유 없는 피로감, 이런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 하나 줄이고 식사 순서를 바꿔보고 식후 10분만 걸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나만이 아는 혈당 조절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우리들.